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선생님 텔퍼 김선생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며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은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2018년 전교생 1명뿐인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당연히 본교가 아닌 분교였고요. 저는 그 학교의 분교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본교가 있는 본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서 차로 또 꽤 이동한 뒤에도 선착장에서 마을 이장님의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 학교의 유일한 학생은 4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아니, 공식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공식적으로는 전교생이 1명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전교생이 2명이었습니다. 바로 여학생의 남동생도 우리 학교에 다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궁금하실 겁니다. 남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나요? 네,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말이 맞겠군요. 그 아이는 7살로 유치원에 다녀야 했을 나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근무하던 곳의 마을에는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일반적으로 있을 법한 마트나 편의점도 없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곳에서 분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간곡한 부탁을 못 이겨 7살 학생도 함께 데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바쁜 밭안일 때문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더욱이 유치원을 보낼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4학년 여학생도 동생과 떨어지는 순간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4학년 여학생과 7살 남동생을 가르치는 특이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식학급의 교사가 된 셈이죠. 제 평생 유치원생을 가르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애석하게도 두 아이 모두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기초적인 세마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당황스러웠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교에 일주일에 2번씩 특수 선생님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들어오셔서 아이들의 국어 수학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른 교과보다 가장 우선시하여 지도한 내용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체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 수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4학년 여학생이 비교적 잘 따라오는 반면 7살 남동생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데다 배움의 진전이 아주 조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동생은 혀가 짧아서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한글 지도 능력 자체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7살 남동생에게 딱 한 단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결정한 단어는 다름 아닌 사랑해요 였습니다.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밟는 친구들과는 당연히 배움의 속도와 세상을 알아가는 템포가 늦을지언정 딱 한 단어만이라도, 그것도 가장 중요한 단어를 먼저 가르쳐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7살 아이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했죠. 그 교육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1년 내내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기. 둘째, 1년 내내 사랑해요 라고 말하게 하기.
셋째, 1년 내내 사랑해요를 써보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루면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의 교육과정은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사랑해요를 그렇게 많이 말해보고 그렇게 많이 들어본 기간은 단연코 2018년도입니다. 쓰러져 가고 허름한 그 작은 학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산책을 가거나 학교 앞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먹거나 텃밭에서 참외와 토마토, 고구마를 심는 날에도 1년 동안 매일, 그것도 매 순간 우리는 함께 사랑해요 라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루도 우리의 사랑해요 교육과정을 거른 적이 없었죠. 당연하게도 지금 그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분교가 아닌 본교에서 학교 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특수학생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한글이나 세마기 등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물론 키도 훌쩍 컸고요. 그런데 그 학생은 지금도 저만 보면 늘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이죠.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오른손을 흔들며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그러면 저도 2018년도에 숱하게 보내왔던 그 순간처럼 그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사랑해 라고 말이죠. 이론적으로 그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었냐고 자문해 보더라도 여전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2018년으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소중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것은 저와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18년 그 아이와 보낸 특별한 경험은 저에게 교사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해요 교육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